지방에서 그냥 선한 의도로 사업하다가 미분양 났으니까 쟤네 살려줘야지 이런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은 정말 돈을 진짜 크게 벌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개발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리스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아니 개인들은 뭐 그런 거 터지는 거 다 냅두면서 기업들은 다 살려주고 하다 보면은 진짜 한국이 피크아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서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뭐 오피스 빌딩 사업 때문에 지금 공사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들리고 있는데 제 귀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마이크에 제 목소리를 이렇게 지향을 해가지고 여기로 수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공사 소음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원 개발로 롯데건설이 위기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뭐 미분양 폭탄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롯데캐슬이 얼마나 급하면은 계약금 5% 분양까지 이렇게 하냐 이런 기사들이 작년 말부터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통상 잘 될수록 많이 받는데 그래서 분양 초호환기에는 20% 받고 분양이 일반적일 때는 계약금이 분양 대금이 10% 받고 그리고 안 되기 시작하면은 5% 받고 나중에 안 되면 얼마 받냐면 500만 원 받고 이렇게 100만 원 받고 그냥 이름만 걸어놔라. 하여튼 왜냐면 이름만 걸어놔야지 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 이름만 걸어놓는 것도 사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리빙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살아보고 결정이라 등등 2008년, 2011년을 기억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롯데건설이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는데 작년 3월, 4월, 5월, 6월, 11월까지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났고 특히 뒤로 갈수록 미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롯데캐슬 브랜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은 현대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보면은 대기업 브랜드라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피크아웃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방의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약해지면서 수도권 알짜, 서울 알짜가 아니면 미분양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롯데캐슬도 그렇고 막 자존심 버리고 500만 원 입주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해 1월달 기사입니다. 근데 단순 건설사들이 시공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행을 하면은 문제가 나거든요. 시행은 전체 사업의 사업주가 돼서 사업 마진을 먹겠다는 개념이고 시공은 그 사업주한테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마진만 먹겠다는 게 시공입니다. 그런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광주에 있는 중앙공원, 여기에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게 있고요. 이게 꽤 큰 사업입니다. 2,700세대 정도 되는 사업이고 분양 매출이 2조 1,000억짜리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에 있는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의정부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600가구 정도 분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2,700가구고 여긴 600가구니까 상식적으로 2,700가구가 훨씬 큰 프로젝트고 이게 광주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 분양 단가가 뭐 얼마나 높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광주 지도고요. 롯데캐슬 보시면은 중앙공원이 있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롯데캐슬 시그니처 2-1블럭, 2-2블럭, 1블럭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시행사 시공사 얘기는 진짜 입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만은 이게 지금도 헷갈리신 분들이 조금 있을까봐 그림으로 갖고 온 거는 시행은 결국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를 말하는 거고요.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 분양 매출이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인데 여기 분양가가 거의 평당 한 2,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깜짝 놀랐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분양 한 2.1조고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냐? 원가는 회사가 알고 있겠지만은 일단 공사비는 한 1조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건설사의 공사 마진은 그 중에 한 5% 번다 치면은 1조 공사하면 500억 버는 거거든요. 근데 2조 분양을 해서 공사비로 1조 나가고 뭐 금융비로 얼마 1,000억 나가고 기타 등등 뭐 땅 사는데 한 3, 4천억 쓰고 이러면은 한 7천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행 마진은 엄청 커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 풀잭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시행 마진은 잘 되면 엄청 크고요. 안 되면은 원가 1조짜리인데 미분양 나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두산건설이 일산의 탄현동에 그다음에 제니스를 공급할 때 그게 그 당시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되는 분양 매출이었는데 미분양이 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크게 겪었었는데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2조 1,000억짜리 광주에 있는 중앙공원 분양 사업이 사업 규모가 비슷하고 공사비도 왠지 비슷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현직에 있을 때 두산건설을 관련 리포트를 제일 많이 썼던 애널리스트인데 그런 느낌이 조금 나서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사업보고서 보면은 그냥 미천구 공사가 얼마나 나왔는데 공정률 0.2%에 20억이 미천구 공사니까 공사비는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평형대는 또 85제곱미터 위주가 아니고 34평 위주가 아니라 다 2158가구가 전부 102에서 230제곱미터로 엄청 큰 대형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의 소위 부자들을 노린 그런 초대형 평형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은 2.7대 1 정도 나왔는데 정당 계약을 안 하면서 미분양이 좀 나가지고 미분양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가 좀 생기면서 올해 2월 정도 되니까 롯데건설이 본사를 포함해가지고 1조 원 정도 규모의 유동성 확보를 한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국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되게 많은데 이 사업은 시행사가 여러 회사가 엮여 있는데 그 여러 회사가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들끼리 뭐 서로 약간의 소송전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사 지분을 두고 막 법정 다툼이 어지럽게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2심 판결까지 최근 났는데 최근 보면은 이제 롯데가 약간 승소하면서 1심을 뒤집으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1심 내용을 2심이 뒤집고 막 이런 일이 있다면 이제 완전 아사리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 이권을 두고 많은 단체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게 이제 완전 버무려지면서 막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고 이런 와중에 분양까지 안 돼 버리니까 이제 완전 라우지하게 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대표는 징역형으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광주시의 특례 사업으로 이게 진짜 지역 이권이랑 전국구 건설사 뭐 다 붙어가지고 로컬 회사 포함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 사업이고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한 수많은 공원들이 일몰되기 전에 이거를 개발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스킴을 짜가지고 돌렸던 게 몇 년 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방에도 고가주택이 잘 팔렸거든요. 근데 22년부터는 출산율 때문에 뭐 초저 출산 딱 하면서 지방도시 소멸하겠다 그냥 서울로 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10억 넘는 그런 주택을 몇천 세대가 분양받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지면서 공공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들 보면 결국은 개별 회사들은 큰 돈 벌려고 간 거거든요. 큰 돈 벌려고 간 건데 LH는 최근에 3,000세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제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방에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3,000세대 부족하다 3만 세대 사줘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한 세대 그냥 5억만 잡아도 3만 세대면은 또 한 15조 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돈 벌려고 간 그 민간 사업주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LH에 이걸 사줘야 된다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주택협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이 들어가고 미분양 3,000세대는 너무 작다. 3만 세대 아니면 6만 세대 다 사줘라. 사실상 다 사주라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나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이번 주 얘기를 할 때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뭐 헝다도 파산하게 두고 그냥 많은 이제 부동산 시행사들이 다 그냥 마시가게 두고 이러면서 부동산 과열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테크 기업의 대출을 엄청 열어주면서 테크 기업을 막 키워줬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 회사가 나 죽겠다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뭐 정부 돈으로 뭐 기금으로 각종 여러 가지 대책으로 너네 문제되는 거 좀 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 행정력은 언제부턴가는 중국 공산당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공산당 되게 비판할 건덕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5년 정도 돼서 테크와 뭐 AI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부터는 뭔가 지난 15년간 우리랑 저 나라랑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한국이 정말 이런 식으로 피크아웃이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뜯어보면은 그냥 지방에서 그냥 선한 의도로 사업하다가 미분양 났으니까 쟤네 살려줘야지 이런 회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은 정말 돈을 진짜 크게 벌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개발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리스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아니 개인들은 뭐 그런 거 터지는 거 다 냅두면서 기업들은 다 살려주고 하다 보면은 진짜 한국이 피크아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3,000세대 미분양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언제부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승은 냅두고 하락은 받쳐줘라. 그러니까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익화하는 이런 완전 내로남불 심리가 한국에 퍼진 것이 우리나라가 망조들었다는 그런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분양은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서울시가 토어제로 서울에 불지르면서 지방 미분양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사람들은 서울에만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올해 뭔가 스텝이 되게 꼬여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거든요. 그 안에 뜯어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는 때로는 정리해야 될 거는 그냥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당연히 롯데는 뭐 자기네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기 때문에 롯데 정도 되는 회사는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나 결국 자기가 담보도 없고 자구책도 없이 그런 사업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정하게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다 감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